2026년 제네바 국제재난관리 컨퍼런스 한국 대표단이 단상에 섰습니다. 수십 개국 대표들이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스크린에 한 문장이 떴습니다. 20년간 전 국민을 지킨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세계 표준이 되기까지. 청중석이 조용해졌어요. 한 유럽 국가대표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들은 어떻게 해낸 거지? 우리는 10년째 논쟁만 하고 있는데. 미국 대표단석에서는 20년 경력 현장 대원이 팔짱을 끼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기대와 의구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발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국의 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은 6개월 전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여러분이 어디서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은 모두 무료입니다. 2025년 7월 2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는 기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은 각자의 노트북과 태블릿을 펼쳐놓고 있었죠. 오늘 발표될 내용은 평범한 행정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가 119 긴급신고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그야말로 전례 없는 시도를 공개하는 자리였으니까요. 담당 국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발표 자료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다소 긴장되어 보였어요. 국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119 신고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신고 전화가 폭주하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신고를 받는 상담원들이 아무리 빠르게 응대해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해법을 찾았습니다. 화면에 도표가 떴습니다. 신고 대기 시간을 나타내는 그래프였는데 재난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몇 배나 긴 대기 시간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국장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시범 운영하는 인공지능 콜봇은 음성으로 신고를 접수받아 긴급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자동으로 분류합니다.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시스템이 대형 재난의 징후로 감지해 상황실에 즉시 알리는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브리핑룸 뒤편에는 현장 대원 몇 명이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한 대원은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필요했어. 지난번 폭우 때 신고 전화 받느라 정신 없었잖아.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겠네. 다른 대원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가져올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신고 내용이 녹음되고 분석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 우려는 없습니까? 국장은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모든 신고 내용은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분석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활용합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익명화 처리되고요. 그런데 답변이 끝나기 무섭게 다른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잘못 분류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누가 책임지나요? 오분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하죠? 질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날카로워졌어요. 국장은 땀을 닦으며 답변을 이어갔지만 기자들의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 인권단체 대표는 성명을 냈어요. 기술 도입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 없이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정보 접근권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죠. 인공지능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시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블랙박스 같은 시스템을 그냥 믿으라는 건가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 재난관리 전문가는 긍정적이었어요.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초기 대응 속도입니다. 인공지능이 그 속도를 높여줄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반면 정보보호 전문가는 우려를 표했죠.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시스템이 해킹당하거나 오작동하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의문입니다. 서울시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에 적용하고 데이터를 쌓아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신뢰는 그렇게 빨리 쌓이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매일 새로운 각도로 이 문제를 다뤘고 찬반 논쟁은 점점 커졌죠. 어떤 이들은 혁신이라고 환영했고 어떤 이들은 졸속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장 대원들은 그 사이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시스템이 분류한 신고를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하고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들에게는 논쟁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의 생명이었죠. 한 대원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있잖아. 우리가 확인하고 판단하면 돼. 하지만 긴장감은 계속 흘렀습니다. 도입은 빨랐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면 이 혁신은 여기서 멈출 수도 있었어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했고 그러려면 시간과 증명이 필요했죠. 서울시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뗀 셈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2025년 10월 29일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하나의 보고서가 공개되었습니다. 두툼한 분량의 이 문서는 각국의 공공안전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자료였는데 그중 한국 편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내용이 있었어요. 바로 한국의 전국 문자, 경보 체계인 재난문자 방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시스템을 공공안전의 핵심 인프라로 정리했습니다. 2005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해 전국 단위로 작동하는 경보 네트워크라는 점이 명확히 기록되었죠. 재난 발생 시 특정 지역의 모든 휴대전화로 동시에 경보를 보낼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이 시스템이 지난 20년간 축적해온 운영 경험이 강조되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신뢰성이었던 거예요. 보고서를 검토한 각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한국의 사례를 주목했습니다. 특히 재난 대응 속도와 전국민 도달률이라는 두 가지 지표에서 한국은 독보적이었어요. 한 유럽 국가의 담당자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경보 시스템이 있지만 전국을 이렇게 빠르게 커버하는 건 쉽지 않아. 한국은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해왔던 거야. 보고서는 공식 문서였고 그 안에 담긴 평가는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인 2026년 1월 29일 로이터 통신은 한국 경제에 대한 흥미로운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 붐을 배경으로 한국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특히 반도체 수출이 1월 첫 20일 동안만 해도 전년 대비 상당히 늘었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 핵심 부품인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두 가지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전 시스템의 인공지능과 산업의 인공지능 두 영역이 같은 시간대에 한국을 중심으로 묶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진지했어요. 대통령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단순한 기술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인프라 문제예요. 장관들은 자료를 펼쳐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이야기했죠. 재난문자 방송은 20년간 쌓아온 우리의 자산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 단순히 빠른 경보를 넘어서 예측과 대응까지 가능해져요. 그리고 그 기술의 핵심은 우리가 만드는 반도체에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한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아직 시민사회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문제와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어요. 다만 투명하게 가야 합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모든 걸 기록하고 공개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신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회의는 길어졌습니다. 각 부처는 자신들의 영역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논의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맡았고 행정안전부는 재난 대응 체계의 통합을 책임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고민했죠.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형 인프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했고 우리가 먼저 증명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가 그걸 보게 될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장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같은 시각 서울 외곽의 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밤낮 없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119 인공지능 콜봇 시스템의 성능을 점검하고 재난 문자 방송과의 연동을 테스트하고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했어요. 화면에는 끊임없이 데이터가 흘렀고 엔지니어들은 하나하나 확인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잘 되면 우리가 세계 표준을 만드는 거야. 동료는 피곤한 얼굴로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려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해. 계속하자. 그들은 다시 모니터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재난 앞에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움직였죠. 밤이 깊어갔지만 대한민국의 여러 곳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청사에서도 데이터 센터에서도 연구소에서도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전 시스템의 인공지능과 산업의 인공지능 두 개의 흐름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20년간 쌓아온 신뢰와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가 함께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초 워싱턴 DC의 백악관은 복잡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동시에 무역 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을 향한 관세 논란이 불거지면서 양국 관계에 미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문제를 다뤘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 팽팽히 맞섰죠. 한 외신 기자는 보도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협상 문서와 법안 일정이 어긋나면서 양국 간 협력의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 무역과 안보를 동시에 다루려는 미국의 압박 전략이 예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기사 속 문장들은 신중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확실성이 깔려 있었어요. 협력은 언제든 삐걱거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내부에서는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옆 작은 회의실에서는 실무진들이 모여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여러 나라의 재난 대응 사례를 정리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편이 특히 두꺼웠죠. 한 참모가 보고서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서울의 사례를 보면 재난 대응 속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이 평균적으로 짧아요.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했지만 매번 개인정보 보호 논란과 책임 소재 문제로 막혔다는 겁니다.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돼요.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재난은 정치적 논쟁을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허리케인이 오든 대형 사고가 터지든 골든타임은 똑같이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참모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대통령은 손을 내저으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보고 받았어. 서울 이야기 말이야. 대통령은 테이블 위에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논란이 있어도 현장에서 돌아간다는 게 핵심이지. 우리가 몇 년째 논쟁만 하는 동안 저쪽은 이미 시작했어. 참모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하지만 관세 문제로 양국 관계가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 시점에 기술 협력을 논의하면 트럼프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무역은 무역이고 재난 대응은 재난 대응이야. 사람 목숨 앞에서 정치 따지는 건 나중 문제야. 실무진 보내. 서울 가서 직접 보고 오라고 해. 참모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분명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강경한 협상 카드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필요한 것을 배우겠다는 실용주의였습니다. 회의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어떤 인원을 보낼지, 무엇을 확인할지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기술 자랑 보러 가는 거 아니야. 논란을 어떻게 통과시켰는지 그 설계를 봐야 해. 며칠 후 미국 대표단 명단이 확정되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실무자, 국토안보부 기술 전문가, 그리고 통신규제 담당자까지 포함되었어요.
겉으로는 도시행정교류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서류 가방 안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실린 재난문자 방송 체계 설명과 119 인공지능 콜보 시스템에 대한 자료가 들어 있었죠. 대표단 단장은 출발 전날 밤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건 하나예요. 빠르게 도입하면서도 논란을 견디는 설계가 어떻게 가능했는지입니다. 기술 스펙이 아니라 운영 철학을 봐야 해요.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미국 내에서 몇 년간 같은 문제로 씨름해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정보 보호와 신속한 대응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에서는 늘 부딪혔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기내에서 대표단은 각자 준비한 자료를 검토했어요. 한 전문가는 재난문자 방송이 2005년부터 운영됐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20년이면 충분한 검증 기간이야. 시스템 안정성은 이미 증명됐다는 뜻이지. 다른 전문가는 인공지능 콜봇의 분류 정확도 데이터를 들여다봤어요. 초기엔 오분류율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개선했을까? 서울에 도착했을 때 공항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단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직면한 정치적 교착 상태를 풀 열쇠를 찾으러 온 거였죠. 재난 앞에서 정치 논쟁이 길어지면 사람이 다친다는 현실,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울행 밴에 오르면서 단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딘가에서는 재난문자 방송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119 콜센터에서는 인공지능이 신고를 분류하고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단장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도 할 수 있을까? 답은 앞으로 며칠 안에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한 대도시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어둡게 흐렸고 기상청은 강력한 폭풍 경보를 발령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날 일어날 일의 규모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0시 폭풍이 도시를 강타했어요. 순식간에 거리는 물에 잠겼고 신호등이 꺼지면서 교차로마다 차량이 엉켰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도심 고가도로에서 대형 추돌 사고가 발생했죠. 911 콜센터의 전화기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원들은 수화기를 들자마자 다음 전화를 받아야 했어요. 911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물이 차 안으로 들어와요. 도와주세요. 고가도로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차에 갇혔어요. 신고는 쏟아졌고 상담원들의 손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한 상담원은 땀을 닦으며 옆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거 감당이 안 돼. 대기 중인 전화가 100통이 넘어. 상황실에서는 관리자가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표시되었어요. 숫자는 계속 올라갔고 대기 시간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관리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추가 인력 투입해. 비상근무조 전부 불러. 하지만 사람을 더 투입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상담원이 아무리 빨리 응대해도 전화를 받고 상황을 파악하고 분류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우선순위 분류였습니다. 어떤 신고가 더 급한지, 어디에 먼저 출동해야 하는지 그걸 판단하려면 모든 신고 내용을 일일이 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신고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접수 순서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급한 신고도 대기 시간을 피할 수 없었죠. 한 상담원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 진짜 급한 것 같았는데 출동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 같은 시각 워싱턴의 연방재난관리청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상회의로 연결된 현장 책임자가 보고했어요. 현재 911 시스템이 포화 상태입니다. 신고 접수와 분류 단계에서 병목 현상이 심각합니다. 참석자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도움을 기다리며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서 한 전문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 출장 보고서 읽어보셨습니까? 저쪽은 인공지능이 1차 분류를 하고 사람은 검증과 출동에 집중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를 기술로 푼 거예요.
다른 참석자가 반박했습니다. 그거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해요. 의회가 움직일 때까지 몇 년 걸릴지 몰라요. 회의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법안이 아니라 해결책이라는 걸요. 바로 그날 저녁 서울행 항공편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공식적으로 한국 방문 일정을 확정한 거였어요. 표면상 명분은 도시행정 교류였지만 실무자들의 서류 가방 안에는 구체적인 질문 목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난문자 방송 체계는 어떻게 전국을 커버하는가? 119 인공지능 콜봇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 개인정보 논란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하나가 미국이 부딪힌 문제였고 한국이 이미 풀었거나 풀어가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대표단 단장은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우리가 확인할 건 기술 사양이 아닙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나온 재난문자 방송, 그게 20년간 어떻게 운영됐는지 봐야 해요. 그리고 119 콜봇이 그 시스템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실제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합시다. 이메일 말미에는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미국 대표단 방문을 위한 시연 계획을 짰어요. 어떤 자료를 공개할지, 어떤 시스템을 보여줄지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담당자 한 명이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보여줘야 해. 저쪽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알잖아. 기술 자랑이 아니라 운영 철학을 봐야 한다고. 준비 회의에서 한 엔지니어가 질문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부분은 어디까지 공개할까요? 민감한 부분도 있잖아요. 담당 국장이 답했습니다. 숨길 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익명화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감사하는지 전부 보여줍시다. 투명성이 신뢰를 만드니까. 회의실의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재난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죠. 미국 동부의 그 도시에서는 여전히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911 콜센터는 정상화되었지만 그날의 교훈은 선명했어요. 신고가 폭주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접수와 분류라는 사실, 그리고 그 단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현장 대원이 훌륭해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없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한 상담원은 퇴근하면서 동료에게 말했어요. 뭔가 바뀌어야 해. 우리만으로는 한계야.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울 시내 중심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건물 앞에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미국 대표단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손에는 각자 서류 가방과 노트북을 들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서는 한국 측 담당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악수가 오갔고 간단한 인사말이 교환되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미국 대표단 단장은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재난문자 방송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단장은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시스템이라.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일행은 넓은 상황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상황실 한쪽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 현황, 출동 차량 위치, 재난문자 방송 발송 이력까지 한눈에 보였죠. 한국 측 담당 국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늘 시연의 핵심은 기술 사양이 아닙니다. 기록과 책임입니다.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투명하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119 인공지능 콜봇의 작동 화면이 떴어요. 담당 국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인공지능이 음성을 분석해 긴급도를 1차 분류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모든 분류 결과는 즉시 사람에게 전달되고 사람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화면에는 실제 신고 처리 과정이 단계별로 표시되었어요. 인공지능이 어떤 키워드를 포착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그리고 상담원이 어떻게 검증했는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측 기술 전문가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개인정보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음성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신고 음성은 분석 직후 익명화됩니다. 개인 식별 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 저장되고 분석에는 익명화된 데이터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모든 접근 기록이 남습니다. 화면에 감사 로그 시스템이 나타났어요.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에 접근했는지 모든 게 추적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측 법률 전문가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인공지능이 잘못 분류해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누가 책임집니까? 미국에서는 이 문제로 소송 리스크가 너무 커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긴장되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도 이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있었어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라 법적 책임의 문제였으니까요. 담당 국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중 검증 시스템이에요. 인공지능은 제안만 하고 최종 판단은 반드시 사람이 합니다. 책임 소재는 명확합니다. 시스템 오류는 운영기관이 책임지고 판단 착오는 절차에 따라 검토됩니다. 모든 과정이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검증이 가능해요. 그의 설명은 논리적이었지만 미국 측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미국 측 전문가가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데이터 흐름 자체를 제한해야 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시스템을 통과하면 통제가 어렵잖아요. 이번엔 한국 측 기술팀장이 나섰습니다. 제안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안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칠 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를 계층화했습니다. 즉시 필요한 정보, 검증 후 사용 가능한 정보, 장기 보관이 필요한 정보를 분리해서 관리합니다. 화면에 데이터 흐름도가 나타났고 각 계층별 보안 수준이 표시되었습니다.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 측은 개인정보 규범과 소송 리스크를 강조했고 한국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두 입장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시계 바늘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청와대에서 온 메시지가 담당 국장의 휴대폰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였어요. 기술 이전이 아니라 운영 철학의 공유다. 공개 가능한 부분을 표준으로 만들고 공개 불가능한 부분은 절차로 통제하자. 국장은 메시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향이 명확해졌어요. 국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커를 집어들고 큰 글씨로 썼어요. 운영 철학.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유할 건 코드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어떤 원칙으로 시스템을 설계했고 어떤 절차로 논란을 통과했는지 말이에요. 공개 가능한 부분은 표준 문서로 만들겠습니다.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운영 절차로 통제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측 단장이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져갈 건 소스코드가 아니라 운영 매뉴얼이라는 말씀입니까? 국장이 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기술은 각자의 환경에 맞게 개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원칙으로 운영하느냐예요. 단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서울 외곽 반도체 생산시설이 모여있는 공단 지역이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최신 공정 라인을 시찰하고 있었어요. 하얀 방진복을 입은 그는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자동화 설비를 바라봤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장비들이 쉼없이 돌아가며 웨이퍼를 처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옆에 선 생산 담당 임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어요. 현재 가동률은 최대치입니다. 하지만 주물량이 생산 능력을 초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전한 수출 급증 전망, 그 화려한 숫자 뒤에는 이런 현실이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붐이 일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했고 공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원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주문 대기 목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민간 대형 고객사들의 주문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공공안전용 인공지능 칩 공급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재용은 화면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민간 고객은 돈을 많이 내고 장기 계약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안전용 칩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죠.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공공안전 물량을 먼저 확보하세요. 민간 주문은 일정을 조정하고요. 임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하지만 부회장님, 수익 측면에서는. 이재용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이 멈추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건 나중에 돈으로도 해결 안 돼요. 회의실로 돌아온 이재용은 경영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모였고 스크린에는 공급망 현황이 떴어요. 한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현재 생산 능력 대비 주물량이 130%입니다. 증설을 해도 실제 생산까지는 최소 1년이 걸립니다. 또 다른 임원이 덧붙였어요. 경쟁사들도 같은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재용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공안전용 인공지능은 성능만이 아니라 안정성이 생명이었습니다. 시스템이 오작동하거나 공급이 끊기면 재난 대응 전체가 마비될 수 있었죠.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세요. 공공안전 물량은 별도 라인으로 관리하고 재고도 여유 있게 확보합니다. 임원들은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같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회의실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화상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반대편에는 백악관 관계자들이 보였어요. 머스크는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재난 시 통신이 두절되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무용지물입니다. 지상 네트워크만 믿을 수 없어요. 백악관 참모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시는 게 뭡니까? 머스크가 답했어요. 위성통신 백업입니다. 지상 네트워크가 끊겨도 재난 경보와 긴급 통신은 작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이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위성 인터넷 사업을 활용한 재난 대응 백업 체계를 설명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문제는 비용과 우선순위였습니다. 한 참모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기술 과시로 비춰질 수 있지 않습니까? 머스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과시가 아니라 생존 문제입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뭘 배웠습니까? 통신이 끊기면 구조도 없습니다. 백악관 측은 한국의 재난문자 방송 시스템과 이 제안을 연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한국은 전국 단위 지상 네트워크로 20년간 안정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위성 백업을 더하는 겁니다. 두 시스템을 결합하면 끊기지 않는 체계가 만들어져요. 머스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기술 과시가 아니라 생존율을 높이는 거예요. 논의는 구체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 운영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미국의 위성통신 기술을 백업으로 결합한다는 방향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데이터는 어떻게 공유하느냐, 비용은 어떻게 분담하느냐, 세부 사항마다 이견이 있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다시 긴장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미국 대표단과의 협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양측 실무진이 마주 앉았어요. 미국 측이 위성 백업 실험 제안을 꺼냈고 한국 측은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담당 국장이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스템과 어떻게 통합할지 명확해야 해요. 단순히 기술을 덧붙이는 게 아니라 운영 철학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미국 측 단장도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바로 그거잖아요. 기술보다 운영 철학이 먼저라는 거. 이번 실험도 같은 원칙으로 가야 합니다. 양측은 공통 지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은 여전히 있었지만 방향은 명확해졌어요. 실제 현장에서 끊기지 않는 체계를 만들자는 합의였습니다. 이재용은 공장 시찰을 마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공단 지역이 지나갔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반도체 공급 압박은 계속될 거고 선택의 순간도 계속 올 겁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정해졌어요. 공공 안전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수익을 생각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결국 더 큰 신뢰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더 큰 기회를 가져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머스크는 회의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제대로 해야 해. 생존율을 올리는 게 목표야. 기술 자랑은 나중 문제고. 동료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과 합의 가능할까요? 머스크가 답했습니다. 가능해. 걔네도 같은 목표를 보고 있으니까. 2026년 2월 1일 아침 로이터 통신의 속보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후고 지나갔습니다. 한국 1월 수출 큰 폭 증가, 반도체 수출 2배 가까이 급등. 기사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인공지능 붐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어요. 반도체 수출이 첫 20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거의 2배 늘었다는 내용이었죠. 숫자로 확인된 인공지능 붐이었습니다. 서울증권가는 들썩였습니다. 반도체 관련 주식이 일제히 상승했고 애널리스트들은 분주히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한 증권사 연구원은 모니터를 보며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호조가 아니야. 구조적인 변화야.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투자하는데 그 핵심 부품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어.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분석했어요. 공급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느냐가 관건이겠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DC의 한 정책 연구소에서는 긴급 세미나가 열렸어요. 주제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반도체 공급망의 전략적 연계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정부 관계자, 기술 전문가, 그리고 싱크탱크 연구원들이었죠. 발표자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안전 시스템의 인공지능과 산업 공급을 동시에 밀어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청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세 압박을 유지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겁니까? 질문은 예리했어요. 발표자는 잠시 침묵했다가 답했습니다. 무역과 안보는 별개로 접근해야 합니다. 재난 대응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협상은 협상대로 하되 필요한 협력은 진행해야 합니다. 세미나장은 웅성거렸습니다. 이견이 있었지만 흐름은 바뀌고 있었어요. 백악관 내부에서도 비슷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가안보회 관계자들이 모였고 테이블 위에는 서울 출장 보고서와 로이터 통신 기사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한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재난 대응 시스템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동부 도시의 사례가 계기가 됐습니다. 시민들은 더 빠른 대응을 원하고 의회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참모가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기술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여전히 크다는 겁니다. 개인정보 보호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오래된 갈등이었고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였죠. 그런데 한 참모가 새로운 각도로 접근했어요. 한국 사례를 보면 반대를 없앤 게 아니라 투명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운영 철학을 공유하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동 실증 계획을 문서화하세요. 정식 발표는 나중이고 일단 실무 차원에서 구체화합니다. 지시는 명확했어요. 관세와 협상은 별개의 전선으로 남겨두되 재난 대응 협력은 조용히 진행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초안 작성팀이 꾸려졌고 한국 측과의 실무 협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울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미국 측 제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외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한 참석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측이 정식 발표 전에 실무 문서부터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조심스러운 접근이네요. 다른 참석자가 답했습니다. 그만큼 내부 반대가 크다는 얘기죠.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가는 게 낫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지시했습니다. 실무 문서를 탄탄하게 만드세요. 운영 표준, 데이터 처리 원칙, 책임 소재, 전부 명확히 문서화합니다. 나중에 이게 양국 협력의 기준이 될 겁니다. 관계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업은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 기술 전문가, 정책 담당자들이 팀을 이뤘고 매일 회의를 열어 문서 초안을 다듬어 갔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초안이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한미 재난 대응 시스템 공동 실증 계획이었어요. 문서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명시된 재난문자 방송 체계의 운영 원칙, 119 인공지능 콜봇의 투명성 확보 방안, 그리고 양국이 함께 실험할 위성 백업 통신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안은 먼저 양국 실무진에게 공유되었고 검토 의견이 오갔어요. 미국 측 실무진은 초안을 받고 내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 담당자가 말했어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운영 절차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다른 담당자가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의회 설득 자료로 쓸 수 있겠는데요. 투명성과 책임 소재가 명확하니까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상부에 보고하고 수정 의견 모읍시다. 이거 제대로 하면 정말 표준이 될 수 있어. 같은 시각 언론에서는 조금씩 정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신 기자가 소식통을 통해 들은 내용을 기사화했어요. 한국과 미국이 재난 대응 시스템 협력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공식 발표에 앞서 실무 차원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르면 수개월 내 공동 실증 프로젝트가 시작될 전망이다. 기사는 조심스러웠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서울 외신 기자클럽에서는 이 소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동료에게 말했어요. 관세 논란이 계속되는데 재난 대응 협력은 별개로 간다는 거잖아. 실용주의네. 동료도 동의했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해야 하는 거지. 정치 논쟁과 상관없이. 뉴스룸에서는 취재 기자들이 추가 정보를 캐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어요.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초안과 회의록 형태로 확산되는 건 나쁘지 않았어요. 뉴스형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협력의 실체는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지만 멈추지 않는 거야. 이게 우리 방식이고. 동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마지막 시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며칠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며 이 자리에 참석했어요. 스크린에는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고 접수, 인공지능 분류, 사람의 검증, 출동 지시, 재난 문자 방송 발송까지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죠. 한국 측 담당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했고 미국 측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습니다. 담당 국장이 결과를 설명했어요.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평균 시간이 종전보다 23% 단축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1차 분류를 맡으면서 상담원들은 검증과 세부 정보 확인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숫자 너머에 있었어요. 그 23%가 의미하는 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미국 대표단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현장 대원 출신이었어요. 저는 20년간 구급차를 몰았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출동 지시가 늦게 오는 겁니다. 신고는 들어왔는데 분류가 안 돼서 대기하는 시간이요. 오늘 본 시스템은 바로 그 문제를 푸는 거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 평가였죠.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사람을 살려요. 인공지능이 먼저 분류하고 재난문자 방송이 먼저 알리고 사람은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 흐름, 이게 생존율을 바꾸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미국 측 다른 참석자들도 동료의 말에 공감하는 표정이었어요. 기술 논쟁이 아니라 생명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미국 측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간 많은 걸 배웠습니다. 특히 논란을 통과시키는 설계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운영 철학을 우리 환경에 맞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국 측 담당 국장이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표준을 만드는 건 한 나라가 아니라 협력이니까요. 며칠 후 백악관에서는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 출장 보고서를 받아들고 있었어요.
참모들은 주요 내용을 브리핑했고 대통령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트럼프는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배워가야 할 게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지? 참모 한 명이 답했어요. 정확합니다. 운영 설계입니다. 논란이 있어도 투명성으로 통과시키는 한국의 방식을 말합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공동 실증 계획 진행하세요. 정치적 수사 빼고 실무적으로 갑니다. 지시는 간결했지만 명확했어요. 관세 협상과 동맹 재조정이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재난 대응만큼은 실용적으로 접근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참모들은 즉시 후속 조치에 들어갔어요. 의회 설득 자료를 준비하고 주 정부와 협의하고 예산 배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최종 점검 회의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여줘야 할 건 일회성 성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운영입니다. 장관들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대통령이 강조한 건 과시가 아니라 축적이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재난문자 방송처럼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하고 기록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한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문을 열어두세요. 운영 철학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국의 환경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요. 우리가 정답을 파는 게 아니라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겁니다. 회의실에는 조용한 자신감이 흘렀습니다. 몇 주 후 국제재난관리 컨퍼런스가 제네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발표 순서를 맡았어요. 스크린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에 실린 재난문자 방송 체계 설명과 119 인공지능 콜봇의 운영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발표자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공유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20년간 현장에서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설계였어요. 청중석에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한국 대표단은 하나하나 성실히 답했어요.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합니까? 오블뉴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공급망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합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로 절차로 사례로 증명할 수 있었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복도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한국 대표단에게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하고 명함을 교환하고 추가 협의를 요청했어요. 한 유럽 국가대표는 말했습니다. 공개 문서와 실증 설계, 그리고 공급망까지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강점이 뭔지 알겠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오래 축적된 전국 시스템과 현장 실험을 동시에 해낸 게 핵심이네요. 서울로 돌아온 대표단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청와대에 제출된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한국이 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재난문자 방송은 2005년부터 119 시스템 개선은 수십 년간, 반도체 공급 능력은 지속적 투자로 쌓였습니다. 이 축적이 결국 동맹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서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 어느 119 안전센터에서는 야간 근무조가 교대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원들은 헤드셋을 착용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스크린에는 인공지능 콜봇 시스템이 대기 중이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한 상담원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신고 분류가 정말 빨라졌어. 우리는 확인만 하면 되니까 훨씬 수월해. 동료도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도 최종 판단은 우리 몫이야.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이 확인해야 해. 신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담원은 수화기를 들었고 인공지능이 즉시 음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긴급도 점수와 분류 결과가 떴습니다. 상담원은 신고자와 대화하며 정보를 확인했고 인공지능의 분류가 정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출동 지시가 내려졌고 구급차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전 과정은 3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확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대한민국의 여러 곳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시스템을 점검했고 반도체 공장에서는 생산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청와대에서는 다음 협력 계획을 논의하는 회의가 이어졌고 119 안전센터에서는 상담원들이 묵묵히 신고를 받았습니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게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화려한 구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한 평가가 남았어요. 한국은 오래 준비했고 꾸준히 개선했고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그 축적이 결국 신뢰가 되었고 신뢰는 협력의 기반이 되었죠. 재난 앞에서 사람을 구하는 시스템, 그걸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들,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해서가 아니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